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경황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밖에 안 돼요. 그게 빨리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 당시가 되면. 그래서 무조건 애 안고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난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보 지식이 없는 분들은 동물병원 가서 냉동완치를 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간혹 냉동완치 했다가 오는 아이들을 마주해요.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보호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체내에 있는 수분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원래 내가 알았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진짜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 상태로 화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렇게까지 지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무지개 다리압 배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마지막 배웅 해주셔야 돼요. 꼭 반려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반려동물 사후기초 수습 방법입니다. 사실 이 사후기초 수습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걸 보고 글을 썼어요.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떠날 때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는데 그 글이 되게 많이 퍼지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 글이 정말 책으로도 나오게 되고 영상으로도 나오게 되고 TV에도 실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무조건 방법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이미지 파일과 영상은 제가 공유해 드릴 거라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반려동물 사후 기초 수습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사망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반려동물이요, 사망하는 시점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많이 떠나요. 너무 당황하겠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아이가 떠나 있으면.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이 아팠던 아이들은 잠깐의 쇼크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망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작은 아이거나 너무 호흡이 평소에도 조용했던 아이는 머리카락이나 작은 실을 이용해서 코에 대보시면 돼요. 정말 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맥박을 체크하시는 방법은 뒤쪽 다리 안쪽을 대보시면 맥이 뛰어요. 상당히 강하게. 가장 강하게 뛰는 맥 방향이 이 안쪽에 있어요. 뒤쪽 다리 안쪽. 오늘 집에 가셔서 아마 다 대보실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맥박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심히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막 마사지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보호자분들 제가 알기로 조금 작은 친구들보다 큰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이런 뼈 구조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경직이 있거나 이러면 막 주무르시거나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2차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있는 쿠션감이 있는 담요 패드를 하나 준비해서 그 위에 아이를 편하게 눕혀주시고 영상처럼 이렇게 집에 있는 수건 2번 정도 접으셔서 베개도 대어주시고 우선 아이를 편안하게 이렇게 눕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잠깐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사후 시점이 되고 사후 상태가 되면 사후 강직이 시작되고요. 이 강직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리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선은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을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 입을 고정하라는 이야기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사망하면 서서히 입을 벌리게 되고요.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아이들 혀가 긴 건 알고 계시죠? 혀가 나오게 되고 강직이 시작할 때 그 혀를 다시 물게 돼요. 그럼 피가 막 나오겠죠. 실제 장례열차를 진행할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기 그런 거 없었는데 애기가 피를 흘려요, 피를 토해요 막 이러시는데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혀를 물어서 그런 거예요. 혀를 물지 않도록 입이 벌어진 상태라면 물티슈라던가 거즈를 준비하셔서 입이 벌어진 만큼 고여준다는 의미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해가 쉽게끔 영상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입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눈을 감겨주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사람도 사망을 하면 눈을 뜨고 숨는 거든요. 눈을 감고 우리 영화처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사망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반려견 같은 경우는 안면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눈을 뜨고 숨을 거둡니다. 가끔 어르신들 그러세요. 우리 애가 한이 많아가지고. 한 아니고요. 반려견 아이들은 정말 대부분 100이면 100,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눈을 뜨고 숨을 거둡니다. 눈을 감겨주시는 방법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막 이야기했었거든요. 눈의 안면 근육을 내려줘서 밑에 눈꺼풀과 함께 1분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눈을 감기게 돼요. 다시 떠지게도 돼요. 또 똑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그게 고정이 됐을 때 눈을 감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눈을 못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눈을 감겨주고 싶어.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 감겨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례식장들이 있어요. 절대 저는 눈을 자연스레 감겨주는 건 되지만 사람도 사실은 인체글루라는 걸 사용을 해요. 풀로 붙입니다. 제가 이야기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 담지 않았는데 실제 보호자분이 저한테 제가 소통하는 카톡 채널이 있어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지도사님 막 사진을 보내요. 아이 사망한 사진을. 애기 눈 어떻게 떠줄 수 있어요? 반대였어요. 눈을 떠줘야 되겠대요. 왜요? 라고 했더니 장례식장을 갔는데 애기 눈을 인체글루를 이용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 눈 상태를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칼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기가 상처나잖아요. 근데 보호자는 꼭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내가. 보호자님 가급적이시면 지금 상황에서 눈을 감겨서 보내시는 게 맞다. 근데 보호자가 한 말에서 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떠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보다. 그 아이가 이 아이의 딸. 그리고 엄마가 1년 있다 떠난 거예요. 지금. 엄마 보호자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짠하게 됐었어요. 엄마 애가 하늘나라 가면 애를 찾아야 되는데 눈 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찾아요? 라는 얘기 했을 때 이게 감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자의 마음이긴 한데 제가 직업이 지도사니까 어떻게든 눈을 떠줘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인체글루를 사진을 달라고 해서 그 조조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용이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화학 전문하는 수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알맞는 용액을 사용해서 서서히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루 있다가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눈을 뜨게 해서 보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마음이 그렇긴 한데 애기들 눈을 감기는 건 굳이 억지로 감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눈을 떠 있는 상태가 보시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 작은 손수건 준비하셔서 눈을 가려주시면 돼요. 억지로 감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눈을 감겨주는 방법은 이와 같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아이들의 목욕 시켜줘도 되나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사망 임박하기 시작 전에는 아마도 대부분 아이들의 건강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목욕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쵸? 아이들 목욕하면 첫 번째 스트레스 받죠. 체온 변화 있죠. 또 털 말리는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받고 있으면 퇴원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는 보호자분들이 그래도 애기 마지막 가니까 목욕을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똑같아요. 강아지도 머리가 가장 무거워요. 목을 가누지 못해요. 사망했을 때. 목을 조심히 받쳐주시고 목이 이쪽으로 가게 해서 그림처럼 따뜻한 미온수로 목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털을 말려줄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욕은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꼭 하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6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은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사후 강직은 대부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는 풀리게 돼 있어요. 물론 안 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후 강직이라는 거는 사망 시점 이후에 신체 내에 있는 근육이 강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축이 되면서. 근데 이 과정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데 그걸 좀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여기에서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있다 장례 열차를 해주면 좋아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72시간이면 날짜로는 며칠이죠? 3일이죠. 사람 3일장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는 실제 제가 경험했던 보호자분 대상으로 정리를 했고 수의사분들에게도 2차적으로 판단을 받았어요. 72시간 동안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아이가 외부 상처가 있거나 치료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부패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72시간까지는 가능한 큰일은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그 72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 날씨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스팩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에 얇은 패드를 깔아주시고 아이를 편안하게 눕혀주시면 체온이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부패를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렇게 최대 72시간까지는 시간을 일단 우리가 좀 벌자 라는 의미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이들 사망하잖아요. 아까 김충솔 의사로 얘기를 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경황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밖에 안 돼요. 그 빨리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 당시가 되면. 그래서 무조건 애 안고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난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심지어 우리 가족은 다 못 보는 가족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막 가요. 허겁지겁. 그래서 막 장례열차대로 막 해요. 나중에 이제 유골함 안고 와요. 딱 도착했을 때 보호자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내 가족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8시간, 72시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72시간 동안 가족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안배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어떻게 보낼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애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충분히 애도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행복했고 가장 평안을 느낀 곳은 어디라고요? 네. 가정에서 잠깐 함께 해주세요. 그러셔도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 계절에 따라서 아이스팩을 활용하세요. 정보 지식이 없는 분들은 동물병원 가서 냉동환치라는 경우 있어요. 제가 간혹 냉동환치 했다가 오는 아이들을 마주해요.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보호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체내에 있는 수분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원래 내가 알았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진짜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 상태로 화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렇게까지 지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식장을 이동하겠죠. 우리가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주러. 어떻게 이동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조금 큰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큰 아이라고 했을 때도 차 뒤쪽에 한쪽에 앉으시고 머리 베어주시고 눕혀서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넣냐면 장례식장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애기를 안고 오신 분들 되게 지금 많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요. 트렁크가 탁 열려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게. 그러지 않아도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나빴던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마음을 다해서 장례식장 가는 길도 보호자가 직접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고 배워줄 수 있으면 배워줘서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나면 체내에 있던 체액이나 수분이 코로 역류하거나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베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부분은 코를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닦아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사망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정말 예우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이 마지막 배웅을 꼭 지켜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진짜 가슴 아프고 정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떠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쪽은 장례열차도 많이 했고 일도 그러니까 덜 슬프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욕은 안 했지만 욕은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아파요, 사실은. 더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보다 사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정보였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 동물 등록돼 있죠? 맞나요? 네. 동물 등록돼 있는 친구들은 아이들이 떠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좀 되시면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 있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다행히도. 예전에는 동물 등록 말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보기 쉽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사망신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작성하셔서 아이들의 동물 등록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행정상으로도 맞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준비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QR코드를 담았는데 아마 이 QR코드가 좀 날이 너무 밝아서 잘 읽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 있죠? 이번에 만들어진 임시 단톡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 영상은 저 유튜버는 아닌데 제가 유튜브를 해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산초아빠 TV라는 곳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아, 진짜예요. 저 구독, 좋아요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아예. 근데 그 영상을 꼭 기억하셔서 그 영상을 한 번쯤은 보시고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반려인이 많이 계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른 반려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정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도움을 꼭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만큼 이 세미나에 참여자라는 명분을 가지시고 내 주변의 보호자가 이런 급한 상황을 닥치고 그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럼 아마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내 지인의, 내 가까운 사람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실제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보호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실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큼 많은 애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애씀을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로서 실제 반려동물과 마지막으로 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애씀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애쓰셨다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집중 잘해주시고 너무 성원도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문을 받을 텐데요. 오늘 정말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강성일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침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애한테 호들갑 떨면서 하지 않을 수 있게 후회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걸 알려주셔서. 약간 좀 무거운 얘기의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부분 울컥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저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들었었던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되게 정말 좋고 뜻깊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고양이가 2년 전에 죽었는데 제가 이제 잘 보내줬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잘 들은 것 같아 너무 뿌듯해요.
일단 오늘 세미나 오랜만에 진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서 20분 정도와 함께 소통을 했는데 우선은 자기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인 게 너무 느껴졌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감정이입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눈물도 보이셨는데 내 반려동물에 대한 소중함의 눈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었고 뭐 여러 세미나 가고 강연을 가도 이곳에서 제가 두 번째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저한테도 너무 특별했던 시간이었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다. 보람도 차고 많이 보람찹니다. 그동안 사실 소장님 세미나하는 걸 저는 몇 번 봤는데 저랑 이제 연관이 있는 보호자님들께 꼭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한계도 있고 좀 더 정확성도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보호자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개최를 했습니다. 100% 120% 만족이죠. 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뒹구는 직업인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대단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